저희를 아세요? 말도 안 됩시. 윤금자는 23년 만에 이혼한 며느리 오세진의 장례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던 상주셋, 20살의 셋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윤금자가 무심코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세 사람의 목덜미에 똑같이 자리한 옅은 홍색 반점, 그녀의 집안이 3대째 가지고 있던 바로 그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윤금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3년 동안 외면해온 것이 단 한 사람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요.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윤금자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숫자와 계약 앞에서 감정이 사라지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흔들리면 지는 자리에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23년 만에 전 며느리 오세진의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며느리라는 말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서류에 찍히는 관계처럼 건조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례식장 특유의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바닥은 유난히 반짝였고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아 오히려 슬픔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은 곧바로 빈소 안내 표지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목 안쪽이 다시 한번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서며 빈소를 둘러보던 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상주들이 조문객을 맞이하며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순간 더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주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은 믿기 어려울 만큼 똑같았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상복은 몸에 비해 조금 컸고 소매 끝이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을 3번 복사해 놓은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선, 같은 턱의 각도. 다만 눈빛의 결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가운데에 선 장남은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울음이 이미 굳어버린 사람처럼 눈물 대신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오른쪽에 선 차남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숨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왼쪽에 삼남은 눈동자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붙잡고 서 있는 사람 특유의 떨림이었죠.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금자는 무심코, 정말 무심코 세 사람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목덜미로 내려갔습니다. 상복깃 아래로 살짝 드러난 피부, 오른쪽 목덜미에 옅은 홍색 반점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명 모두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 마치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윤금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반점은 윤금자가 평생 우리 집안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같은 위치에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 목덜미를 닦아주며 어른들이 했던 말까지 떠올랐죠. 우리 집 피가 세다. 그 말이 지금은 축복이 아니라 증거처럼 목을 죄었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빈소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국화향이 갑자기 진하게 느껴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윤금자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이 셋은 오세진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손자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남이 아주 작게 휘청했습니다. 마치 바닥이 살짝 기울어진 것처럼 중심을 잃었죠. 그 움직임이 너무 미세해서 모르는 사람은 피곤한 줄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남은 달랐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너무 익숙한 속도로 차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삼남도 동시에 손을 뻗어 받쳐 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연습이 아니라 반복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몸의 기억이 그대로 드러난 움직임이었죠. 차남은 억지로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을 만들어냈지만 그 얼굴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밑은 어둡고 숨은 불안정했고 통증을 숨기려는 사람이 잠깐씩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삼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데 참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낮은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둘째가 많이 아프다더라. 희귀병이라던데 병원비가. 그 말들이 윤금자의 가슴에 딱딱한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윤금자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세 사람의 목덜미 반점이 또렷했고 귀에는 희귀병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그리고 둘째는 왜 저렇게 아프지? 윤금자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장례식이 슬픈 이유는 오세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살아남은 새 아이가 지금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윤금자의 가슴 깊숙한 곳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빈소를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윤금자 회장은 문턱을 넘는 순간까지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시선을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심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개인의 균열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윤금자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눈앞에서 확인한 세 개의 반점, 그리고 20살 남자 셋의 얼굴. 그 장면은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특히 장남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낮고, 너무 단정하고, 너무 어른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윤금자는 그 한 문장을 떠올린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살 청년의 목소리라기엔 지나치게 담담했고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아 오래 굳혀놓은 사람의 목소리. 그 단정함은 예의가 아니라 버팀에 가까웠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나? 윤금자는 무심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바로 더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은 대체 어떤 시간을 버텨온 거지? 복도 끝 창가에 잠시 멈춰선 윤금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답답함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익숙한 변명들이 자동처럼 떠올랐다가 하나씩 힘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빴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가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그 문장들은 지난 23년 동안 윤금자가 스스로를 설득해온 논리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자신의 선택은 냉정했을 뿐 잔인하지는 않았다고요. 개인의 감정보다 조직과 가문을 우선한 결정이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장례식장에서 새쌍둥이의 목덜미를 보는 순간 그 모든 문장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다. 윤금자는 한 번도 진지하게 오세진의 이후 삶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아이가 있을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책감의 크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외면하는 쪽이 훨씬 편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낮은 속삭임이 다시 한번 윤금자의 귀를 스쳤습니다. 상주 가운데 애 봤어요? 많이 아파 보이던데. 둘째가 희귀병이라더라. 병원비 때문에 형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 희귀병? 그 단어는 공기 중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금자의 심장이 순간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조금 전 보았던 차남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말없이 웃고 있었지만 통증이 숨겨지지 않던 그 표정, 그리고 그를 붙잡던 장남의 손, 그 손놀림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몸의 기억이 그대로 드러난 움직임. 윤금자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정이 단순한 죄책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희귀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사실을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 그 질문은 곧바로 또 다른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윤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판단 기준도 작동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설 것인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윤금자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 위에 떠 있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재.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윤금자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재 씨, 지금 잠깐 볼 수 있겠어요? 잠시 후 장례식장 외부의 조용한 공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강민재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윤금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눈빛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문장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지극히 짧고 단순한 지시였습니다. 조용히 알아봐 주십시오. 강민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윤금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조문객들 눈치채지 않게 아이들 이름, 연락처, 거주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병명도요. 어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지, 전원 기록은 있는지 전부. 강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금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생활 상황도 확인해 주세요. 월세든 체납이든 독촉이든 가능한 한 자세히.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티나면 안 됩니다. 짧은 침묵 끝에 강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대답은 간결했고 불필요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윤금자가 오랫동안 그를 곁에 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강민재가 자리를 떠나자 윤금자는 잠시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윤금자의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청담 내과의원 5년 고정. 윤금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희귀병 환자가 5년 동안 단 한 곳에 개인 의원만 다녔다고요?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집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고 도심의 불빛들은 밤과 아침의 경계 어딘가에 머문 채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드는 옅은 빛이 책상 위를 가늘게 비추고 있었지만 공간 전체에는 여전히 밤의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금자 회장은 책상 앞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로 눈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제목은 단순했고 건조했습니다. 오세진 이혼 이후 23년 생활 기록. 그 문장은 보고서의 표지에 불과했지만 윤금자에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23년 동안 의도적으로 외면해 온 시간의 실체였고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손은 이미 봉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는 좀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계약서와 보고서를 읽어온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서류는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윤금자는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요한 집무실 안에서 그 작은 마찰음은 마치 마음 깊숙한 곳을 긁어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장을 꺼내 들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가장 먼저 멈춘 곳은 주소지 변동 기록이었습니다. 차가운 활자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반지하, 서울 옥탑방, 경기 외곽 다세대 주택, 월세 체납으로 단기 임대 반복. 단 몇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설명도 감정도 없는 건조한 기록. 그러나 그 짧은 문장들은 윤금자의 가슴을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반지하. 그 단어가 유난히 눈에 박혔습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공간, 습기와 곰팡이 냄새, 여름이면 숨이 막히고 겨울이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자리. 윤금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세진이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을 안고 앉아 있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서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음 페이지로 이어졌습니다. 직업 및 근무 기록, 야간 편의점 근무, 식당 설거지 및 주방 보조, 청소 용역 단기 계약, 전단지 배포, 택배 상하차 보조, 직업이라 부르기에도 미안한 조각난 노동들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장기 근속 기록도 없었습니다. 대신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단기, 임시, 계약 종료. 윤금자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세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단정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힘든 기색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여자. 그런 그녀가 하루에 두세 개의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 추정 자료, 월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달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적자라는 표시가 이어졌습니다. 윤금자는 그 숫자들을 끝까지 읽어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숫자라면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단해 온 인생이었지만 오늘의 숫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 셋을 살리기 위해 버텨낸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워진 한 장의 문서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출산 기록. 윤금자의 심장이 순간 크게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분명히 오세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아이들의 출생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짜, 비슷한 시간대, 연속된 출생 기록, 새쌍둥이. 그 사실 자체는 이미 예상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금자의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든 것은 다른 항목이었습니다. 보호자 공란. 그 두 글자가 윤금자의 눈동자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없음. 그것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오세진이 완전히 혼자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사람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병실 밖에서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던 시간, 윤금자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통을 견디며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세진의 모습, 출산 후 깨어났을 때 병실 안의 정적,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 셋을 바라보며 느꼈을 막막함과 두려움. 그러나 그 장면들은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윤금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세진은 잘 살아갈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윤금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았다. 그 문장은 곧바로 스스로를 향한 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스로 없어지기를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집무실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금자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멈췄습니다. 차남 오도윤 의료 기록 요약, 희귀질환 의심, 장기 진료, 전원 기록 없음, 동일 처방 반복. 윤금자의 눈썹이 천천히 좁혀졌습니다. 희귀질환 환자가 단 한 번도 상급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요? 그녀의 머릿속에 조용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큰 병원으로 안 갔지? 집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새벽 햇빛은 이미 창가를 넘어 방 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윤금자 회장의 표정에는 조금의 온기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진 서류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차남 오도윤, 희귀질환 의심, 장기 진료, 전원 기록 없음. 그 문장들은 단순한 의료 기록이었지만 윤금자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울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영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병원, 의료 시스템, 자문 보고서를 접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희귀질환이라는 단어는 곧바로 상급 병원을 떠올리게 마련이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 더 많은 전문의 협진, 치료 방향 수정, 그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도윤의 기록에는 그런 흔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동일한 처방 패턴, 결정적 치료 개입 없음, 상급 병원 전원령. 윤금자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지시는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의료 자문을 의뢰하십시오. 비서실을 통해 연결된 외부 전문의 그룹. 국내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자료는 비공개 형태로 전달되었고 윤금자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조급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이전과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의료 자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윤금자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전문 용어와 분석 문장들이 빽빽하게 이어졌지만 그녀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은 것은 단 한 줄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치료 방향은 표준 진료 지침과 현저히 다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금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증상이 장기화되거나 악화 조짐이 보이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정밀 진단과 치료 계획 재수립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도윤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수년간 처방 패턴 동일, 적극적 치료 개입 없음, 치료 방향 수정 흔적 미미, 특히 한 항목이 윤금자의 눈동자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적극적 치료 시점 지연 가능성 높음. 집무실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판단 차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복이었습니다. 보고서 곳곳에서 비슷한 결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치료 전략 변경이나 전원이 고려되었어야 할 시점이 존재했음에도 실제 기록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멈춰진 시간처럼 윤금자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이 창가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풍경은 평온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전원을 하지 않았지?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법무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병원 측에 진료 기록 열람 가능 여부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만 강민재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윤금자의 눈빛이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거부입니까? 네. 환자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응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윤금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친 요청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거절이라 보기에는 병원 측의 태도가 지나치게 단호했습니다. 마치 어떤 선을 절대 넘지 않겠다는 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의료팀의 추가 분석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추가 확인 결과입니다. 윤금자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 교체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진 흔적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희귀질환 장기 진료 사례치고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전문의를 거치거나 협진 체계가 형성됩니다만 해당 기록에는 그런 흐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집무실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수년간 동일 처방, 상급병원 전원 없음, 기록 열람 강경 거부, 담당 의사 교체 협진 흔적 미미. 각각의 요소만 놓고 보면 우연이나 특수 사례로 치부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각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 다른 결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한 형태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민재가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담당 의사 신원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이 단숨에 향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이름, 백준호.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윤금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지? 윤금자는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한동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준호.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이름은 단순한 담당 의사의 신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발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물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인데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불편함. 윤금자는 그 감각의 정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23년 전, 지금처럼 차가운 겨울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떤 계절보다도 서늘하게 식어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윤금자의 시선은 며느리였던 오세진을 향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불안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 괜한 신경 거슬림, 근거 없는 예감. 그러나 그 모호한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또렷한 확신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당 백연아. 그 여자가 집안에 발을 들인 것은 우연에 가까운 계기였습니다. 지인의 소개, 가벼운 방문, 별 의미 없는 만남. 적어도 윤금자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미신에 기대는 일 따위는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백연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고 지나치게 차분했고 무엇보다 사람의 불안을 정확히 파고드는 방식에 능숙했습니다. 대놓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댁에는 요즘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말.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쪽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윤금자는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연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단정 대신 애매한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피가 섞이면 흐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문과 맞지 않는 사주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모호했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묘하게도 근거 없는 공포일수록 더 쉽게 파고드는 법이었습니다. 그 시기 금상그룹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투자, 해외 사업 확장, 내부 권력 재편. 윤금자의 어깨에는 수많은 책임과 긴장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작은 변수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시기. 바로 그 틈을 백연아의 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불안은 형태를 갖추었고 모호한 예감은 점점 확신처럼 굳어졌습니다. 윤금자는 그것을 판단이라 착각했습니다. 기업의 수장으로서 내려야 할 냉정한 결정,
가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석은 훨씬 더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녀가 느낀 감정의 실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공포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윤금자는 오세진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녀는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의 눈동자,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던 시선,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침묵. 윤금자는 그때조차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피의 시작이었습니다. 윤금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닫혀있던 눈꺼풀 뒤로 과거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현재 책상 위에 놓인 조사 자료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백준호 가족관계, 그 아래 적힌 이름 하나, 백연아. 윤금자의 숨이 순간 멎는 듯 멈추었습니다. 과거에 며느리를 몰아냈던 그 이름, 그리고 지금 손자의 치료 기록을 틀어진 의사의 어머니로 찍힌 이름. 서로 무관해야 할 두 시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금자의 눈동자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빠르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집안을 뒤흔들던 공포, 백연화의 반복된 방문, 며느리에게 향하던 근거 없는 불길함, 그리고 현재 희귀질환 환자의 비정상적인 치료 패턴과 전원 차단 정황. 과거의 손과 현재의 손이 동일한 축 위에 놓이는 느낌. 우연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기묘한 일치였습니다. 집무실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윤금자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금자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이건 녹음이 있습니다. 집무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윤금자 회장의 책상 위에는 작은 음성 기록 장치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기기였지만 그 존재감은 그 어떤 서류나 보고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표면 위에 희미하게 반사되는 조명, 미세하게 깜빡이는 표시등. 그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재, 의료팀장, 법무팀 실무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과장되게 들릴 만큼 정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은 기록 장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결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경영 인생 동안 수많은 위기와 음모, 배신과 계산을 마주해 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 조치했습니다. 녹음 파일 원본 여부도 확인 완료했습니다. 윤금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재생하십시오. 짧고 낮은 지시.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의료팀장이 떨림을 감춘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미세한 잡음. 지지직, 거친 전파음이 공간을 긁듯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인 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기기로 쏠렸습니다. 윤금자의 심장이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음 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건조하고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어조.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울림. 절대 전원시키지 마.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금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백준호. 의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모든 가능성이 단숨에 형태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원 기록 없음, 동일 처방 반복, 표준 진료 이탈. 그동안 이상하다는 감각으로만 존재하던 조각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의도.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윤금자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전혀 다른 감정이 차갑게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러나 그 분노는 감정적 폭발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오랜 시간 권력과 책임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이 만들어내는 극도로 차분하고 위험한 침묵. 윤금자의 시선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다시 재생하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녹음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절대 전원시키지 마. 같은 문장, 같은 어조. 우연이나 오해로 치부할 여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금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료적 판단 문제가 아니다. 범죄입니다. 그 순간 법무팀장을 향한 지시가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증거 보존 절차 즉시 진행하십시오. 법무팀장의 자세가 단번에 곧아졌습니다. 수사 협조 라인도 동시에 가동합니다. 원본 파일, 복제본, 확보 경로 전부 이중 보관하십시오. 짧고 정확한 문장들. 감정이 아닌 구조적 대응. 윤금자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의혹이나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로 인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무실의 정적을 가르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윤금자를 향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경호팀장. 윤금자의 심장이 순간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대의 전화가 의미하는 바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통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숨을 고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둘째 도련님이. 아주 짧은 정적, 그리고 이어진 보고.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금자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범죄라는 단어를 차갑게 받아들이고 있던 이성이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도윤, 희귀질환 의심, 전원 기록 없음, 그리고 지금 응급실. 윤금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무실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계산도, 전략도, 판단도 사라진 자리.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차량은 적막한 도로를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지만 윤금자의 시간은 응급실이라는 두 글자 앞에 멈춰 선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입구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사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장남 오도겸.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깊게 숙여져 있었습니다. 두 손은 얼굴을 감싼 채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윤금자의 숨이 멎는 듯 멈추었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응급실 앞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음에도 병원 입구는 밝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은 오히려 현실의 잔인함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장광이 벽면을 스치듯 지나갔고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싸늘한 바깥 공기가 실내로 스며들었습니다. 윤금자는 아직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응급실 입구의 풍경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장남 오도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빈소에서 보았던 단단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깨는 무너져 있었고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윤금자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절박함, 공포, 그리고 무너짐 직전의 불안. 잠시 후 의사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기울였습니다.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감정의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눈빛,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윤금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도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의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은 채 거의 매달리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깨는 통제되지 않는 떨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처절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듯한 착각.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삼남 오도현의 표정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는 얼굴. 그러나 그 어떤 의지도 눈가에 맺힌 물기를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형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거칠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윤금자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단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상태, 치료 방향, 생명의 가능성. 적어도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문장.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돈이었습니다. 밀린 비용, 추가 비용, 절차상의 문제. 차가운 단어들이 무심히 공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금자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하게 쥐어진 주먹. 그러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거대한 감정이 심장을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과 책임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구조를 뒤흔들 만큼 차갑고 단단한 분노. 윤금자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 응급실 바닥에 무너진 손자. 그 앞에서 생명보다 비용을 먼저 말하는 의사. 그 잔인한 대비가 그녀의 가슴을 깊게 핥히었습니다. 손톱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붉은 피가 손바닥 안쪽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지만 윤금자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고통을 인식할 여유조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속삭임. 그러나 그 어떤 선언보다 단단한 문장.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회한도 사라진 자리. 결론만이 남았습니다. 윤금자의 손이 참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주변의 소란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대상, 아이들. 윤금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부터 살립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흐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각. 금상그룹 본사 회의실의 불이 가장 먼저 켜졌습니다. 굳게 닫힌 문, 팽팽하게 조여진 공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법무팀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영장 들어갑니다. 청담동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도심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유리 외벽을 두른 병원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로비에 흐르는 조용한 음악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이른 시각임에도 낯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량 몇 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의 인원들이 짧은 무전과 함께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 이질적인 분위기를 감지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사기관 인력과 법무팀 관계자들이 동시에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그 단어가 공간의 결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접수 데스크 뒤편에 서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복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발걸음 소리, 짧고 건조한 지시, 서류 박스를 옮기는 손놀림, 일상의 리듬이 순식간에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백준호는 진료실 문 앞에서 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흰가운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동요, 그러나 곧바로 굳어지는 얼굴 근육. 그는 영장을 확인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권위와 통제의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보관함이 확인되고 전산 자료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복도 곳곳에서는 낮게 숨을 삼키는 기척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전체가 거대한 파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책상 위 모니터 화면, 문서 더미 속에서 하나둘씩 이상 정황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기록 일부 누락 및 수정 흔적, 설명되지 않는 처방 이력 변경 기록, 전원 관련 내부 메모, 종이 위에 남겨진 작은 문장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장의 문건이 수사관의 손에 들려 나왔을 때였습니다. 짧은 메모, 단 몇 줄의 필기.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원 보류 유지, 외부 협진 불필요. 그 문장은 단순한 의료 판단 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뉘앙스를 품고 있었습니다. 맥락 없는 지시 형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일 표현, 우연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일관된 패턴, 그 외에도 보험 및 청구 관련 자료들에서 설명되지 않는 수치와 항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오류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화감, 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또 다른 흐름의 흔적들. 그러나 그 모든 발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도윤, 윤금자의 손자. 그의 상태는 밤사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본사 상황실 모니터 앞에 서 있던 윤금자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병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고 불법 정황을 암시하는 자료들이 속속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그 어떤 성과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법적 진실과 생명의 시간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료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현재 상태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윤금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국내 의료 자원만으로는 대응 속도가 제한됩니다. 정밀 진단과 치료 개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짧고 낮은 음성. 의료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신중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국내 루트만으로는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장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병원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책임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상 위의 청년은 그 어떤 절차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 오직 그것만이 가장 잔인한 변수였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스크린 위로 새로운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해외 희귀질환 전문 병원 리스트.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낯선 도시 이름들이 조용히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이 그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해외 병원 리스트가 펼쳐진 이후에도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스크린 위에는 각국의 병원 정보와 의료 조건, 이송 가능 여부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받아줄 곳이 있을 것인가? 단순한 예약이나 상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 긴급 이송, 즉각적인 치료 개입. 의료 시스템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고 절차는 냉정할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팀 실무진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확인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이 천천히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과 망설임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보고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장남 오도겸 씨의 개인 메일 기록입니다. 순간 몇몇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윤금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메일 기록. 그 단어는 언뜻 평범하게 들렸지만 이어진 설명은 전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해외 병원 문의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짧은 정적. 총 발신수 100통이 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이 서류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정리된 발신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수신처는 모두 해외 의료기관. 발신 날짜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수는 상상을 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낯선 도메인 주소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내용을 띄워보십시오. 조심스러운 지시. 잠시 후 화면에는 메일 본문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영어 문장, 서툰 표현,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흔적. 문법적으로 매끄럽지 않았고 단어 선택도 투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에는 어떤 계산도 형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함,
오직 그것만이 또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윤금자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형제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세계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 사실이 윤금자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도겸을 떠올렸습니다. 빈소에서 보았던 단단한 표정, 응급실 바닥에서 무너져 내리던 모습, 그리고 지금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시간, 말없이 버텨온 싸움. 윤금자의 손끝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팀 실무진의 목소리가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신이 한 통 있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이 단숨에 향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수많은 발신 기록 사이에 단 하나의 답신.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금자의 숨이 눈에 띄게 멈칫했습니다. 수술 가능. 그 네 글자의 의미는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희박했던 가능성이 현실의 형태를 갖는 순간 윤금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망설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준비하십시오. 회의실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전용기, 의료 이송팀, 현지 병원 협약, 비자, 서류 전부 동시 진행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시간 단위로 압축하십시오. 지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번개처럼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조직을 움직여온 사람 특유의 결단, 감정이 아닌 구조, 동요가 아닌 실행. 회의실의 공기가 단숨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삼남 오도현이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오도겸, 굳게 담은 입술, 지친 어깨.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형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침묵, 미안함, 그리고 함께 버티겠다는 약속. 형제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말 없는 위로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낯선 하늘 아래 수술실 복도, 붉은 표시등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해외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오가는 복도,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을 감싸고 있는 묘한 긴장감. 비행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윤금자 회장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흘러갔고 더 이상 지체할 여유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도윤은 즉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장비와 모니터, 익숙하지 않은 의료 용어들. 그러나 의료진의 표정은 차분했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윤금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조명이 조용히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지나치게 깨끗할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붉은 표시등이 켜지는 순간 윤금자의 심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의지해 온 것은 언제나 판단과 실행, 계산과 결단이었지 보이지 않는 존재에 기대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금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 향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속삭임. 그러나 그 어떤 계약서, 서명보다도 간절한 마음. 제발 한 번만. 시간은 잔인할 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3시간, 그리고 그보다 더 긴 침묵. 복도의 공기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오도겸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고 삼남 오도연은 말없이 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시간.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단 한 문장.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의 시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도겸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고 오도연의 입술 사이로 참아왔던 숨이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윤금자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공. 그 단어가 지닌 의미가 너무도 거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오도윤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고 호흡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조차 스스로에게 묻는 표정.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침대 위의 청년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눈매, 어딘가 익숙한 시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입술. 할머니, 맞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순하고 짧은 문장. 그러나 윤금자의 심장을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23년. 그 길고 잔인한 시간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 윤금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햇빛과 가벼운 바람,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잠시 잊게 만드는 따뜻한 공기. 그날 세 사람은 조용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장남 오도겸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세진의 유품. 상자는 오래된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손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와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이 떨리는 눈동자로 페이지 위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원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세상을 향한 저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에 대한 기록, 사랑, 그리고 기다림. 아이들만 부탁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금자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은 시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다짐이었습니다. 23년의 부재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대답. 그러나 윤금자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세진이 끝까지 숨긴 마지막 기록 하나가 아직 열리지 않은 채 세상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